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어제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아이들 마스크를 쓴 채 친구들을 만나고 또 잦은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정서적으로나 학습 면에서 결핍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은데요. 방역 조치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아이들 치유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발달센터를 찾는 아동들이 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단계별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이 상대적으로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착용 이후 언어에 노출되고 발달할 기회가 감소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또래와 접할 기회가 줄면서 사회성 발달은 제한됐습니다. 최소한의 인원들끼리만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로 들어갔을 때 그 낯선 상황에 대한 적응도 좀 부족한 편이고요. 실제로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의 70%가량이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습니다. 신체 운동 시간과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77%로 가장 높았고 낯가림과 또래 관계 문제가 있다는 응답도 55%나 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교육 결손 해소와 정서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올해 교과 회복,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 건강 회복 등 3가지 분야로 교육 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 2학년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기초 문해력 교육과 AI 기반의 수업 콘텐츠 강화, 학생 주도성 지원을 위한 학습 코치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학습 종합 클리닉 거점센터에서 학습 서포터즈들을 좀 수업 내 협력 강사로 배치해서 학생들의 그 수준별 그 주도성들을 좀 발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학습 지원과 함께 심리적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활 태도나 학습적인 부분이 이전이랑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은 혹시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전문가는 학급 내 설문지 작성 등으로 발달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선별해 맞춤형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정상혁 군수가 3선을 마치고 퇴임하는 보훈군수 선거가 치열합니다. 농업인 출신으로 군의장을 역임한 민주당 김응선 후보와 40년 가까이 군청 공무원을 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연대를 추진하는 이태영 후보 등 3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응선 후보는 재선 군의원으로 군의장을 역임했습니다. 한농연 보훈연합회장을 지낸 전문 농업인으로 여성 농업인 지원 조례나 도내 첫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 제정 등 농업인 지원에 힘써왔습니다. 김 후보는 군정의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계약 총량제를 시행해 군 발주 사업의 쏠림 현상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또 공정의 가치를 반드시 세워서 기회의 군등과 함께 지역 주민 모두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군정을 함께 펴는.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는 38년의 공직생활 경험을 군정에 바로 적용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정상혁 군수의 스포츠 육성 정책을 이어가고 속리산 케이블카와 비룡저수지 둘레길 조성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도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지역 현안인 재정 확대와 인구 증가를 위한 가칭, 기획 공모팀과 인구 정책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서마다 어떤 일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군수직을 수행한다면은 바로 무리 없이 군정을 추진할 수 있다. 이태영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군수에 도전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을 지낸 이 후보는 공공병원 유치와 찾아가는 물리치료 버스 등 복지 강화를 제1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정당보다는 사람을 봐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 후보는 다음 주 무소속 군의원 후보들과 연대한 뒤 괴산과 영동 무소속 군수 후보들과의 추가 연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힘을 합친다면 우리 보훈직에서도
제3지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 무소속의 돌풍이 사실 우리 군수 또 군의원 모두가 당선되는 여야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가세한 보훈군수 선거는 공천 갈등에서 비롯된 보수 표심 분산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다수의 민원 신청이 겹칠 때면 관공서가 북새통을 이루게 되죠. 청주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청주형 비대면 민원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민원 현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선별적 지원, 이른바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접수를 받는 청주시청 민원 창구입니다. 그런데 창구가 예상외로 한산합니다.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대략 6만 명, 이미 4만 3천여 명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에 비춰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코로나19로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접수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청주형 비대면 민원 서비스 플랫폼은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른바 모듈 기능을 탑재해 전국 최초로 손쉽게 비대면으로 민원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청주형 회복위로금을 비롯한 7가지 민원이 모듈형 플랫폼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나 공무원이나 대면 처리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방문 접수를 안 해도 되니까 시간 절약할 수 있고, 접수를 받으면 그 자료를 다시 또 엑셀이나 이런 자료로 편집을 해서 또 지급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청주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 민원 처리는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기차 보조금 신청 등 각종 민원을 이 플랫폼에 추가로 담을 예정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로 우건도 전 시장이 선출됐습니다. 우 전 시장은 충주시장 경선에서 53%를 득표해 46%에 그친 맹정섭 전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장을 꺾었습니다. 이로써 우 전 시장은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조길형 현 시장과 재대결을 펼칩니다.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 선출로 6일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여야 후보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국내 대표 바이오 산업단지인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의 용지 분양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16년 첫 분양 이후 최근 105개 기업의 용지 분양 계약이 마무리됐습니다. 오송 산단에는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 13곳을 포함해 생명공학 기술 관련 기업과 정보통신, 연구, 물류기업 등 105곳이 분양 계약을 마치고 38곳은 준공됐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이 국제사회의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와 미국 유타대학의 공동연구 프로젝트인 직지에서 구텐베르크까지가 한국 기관이 참여한 프로젝트로는 처음으로 미국 국립인문재단으로부터 7만 5천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미국 의회 도서관 등 세계 2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서양의 금속 활자본에 관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 연구가 진행됩니다. 이륜차의 불법 운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의 도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1,917명 가운데 48.9%인 937명이 교통법규 위반 우선 단속 차종으로 이륜차를 꼽았고 화물차와 택시, 승용차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단속 항목으로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호위반과 불법 주정차, 과속, 무면허, 뛰어들기 등을 꼽았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